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이제 9달 남았습니다. 그나저나 걱정입니다. 정말 그 나라의 앞날에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언제 있었겠습니까마는 이번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도 있었던가 싶을 만큼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간의 관심 중에 관심은 조국입니다. 조국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출마할 확률이 100%다. 출마하기 힘들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난무하면서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조국이 출마하면은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구일까? 첫 번째,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조국 출마 얘기가 나오는 것, 그리고 출마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것, 조국이 출마해서 총선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이 되어가는 것,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될 확률이 만에 하나 정말 금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입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불안에 떨게 하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현재까지의 구도를 본인 입장에서 본다면 잘 끌어오고 있었습니다. 야권에 더불어민주당에 라이벌이 없는 굳은 자 대권 후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만약 조국이 전국적인 어떤 초점을 자기 온몸에 받으면서 국회에 입성하는 순간 그러한 이재명의 구도는 다음은 나지 이렇게 요만큼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구도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10일 날 조국이 경상남도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책도 같이 팔고 또 회 떠 먹으면서,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하면서 또 회는 그렇게 잘 잡수시대요. 아무튼 거기서 이제 술도 한잔하고 그 사진을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국이 뭐라고 했느냐,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눈물 난다, 눈물 나. 아유, 그거 평지풍파로 어떻게 해치고 갈래? 야, 하늘은 어둡고 파도는 이러오고 나침반은 없고 길은 없고 어떻게 갈래? 좀 비아냥거리는 쪽으로 말해 본다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말하기 싫습니다만, 제가 싫다고 하는 것은 그쪽 사람들이 이러한 그 레토릭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멋있다고 갖다 쓰는 말인지 몰라도 듣는 입장에서는 어휴, 구상유치하다고 할까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가겠다. 밑도 끝도 없고 뜬구름 잡는 얘기 같으면서도 자기 욕망을 그대로 드러낸 말이잖아요. 길 없는 길, 내가 가면 길이지 그런 오만함 같은 것도 있고. 아무튼 이것은 모든 언론에 의해서 총선 출사표를 던진 것과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다가 2012년에 대선 지지, 2015년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등등을 통해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연을 이어갔던 것,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연인인 줄 알겠어요. 사귀는 사이입니까? 2019년 8월 검찰개혁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는 무간지옥의 시련이 닥쳐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이런 말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펌회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역진과 퇴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단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자기는 출마할 수밖에 없다. 이 출마의 명분을 여기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들이 부정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부정되는 것을 중단시키고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가치 있는 가치로운 일들을 내가 되살려 나는데 선봉에 서야 되겠다. 고로 나는 국회의원에 출마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월간조선이 특집 기사를 하나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사회의 정치평론가가 아주 다양하게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신평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이 총선 출마로 정계에 복귀를 할 것이다. 딱 못 박았더군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출판 기념회에서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하면서 출마 또는 불출마 여부를 확답하지 않았다. 선거 출마에 관한 이 말은 그가 총선 출마할 문이 열리면 반드시 그 문을 열고 확실히 출마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말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4월 달에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열었었는데 그때도 역시 총선 출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뭐 곤란하긴 곤란해요. 출마한다는 뜻이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길은 열려있다. 출마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건 좀 됐다. 검찰 독재,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검찰 독재의 어떤 대항마로서 상징적인 성격. 그러니까 김의겸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국이 출마를 하면은 어디에 출마를 했든 부산 4.3구에 출마를 했든 서울 관악구에 출마를 했든 경남 양산에 출마를 했든 어디에 출마를 했든 조국이 일단 출마를 한다 하면은 조국은 각 그 지역구의 상대편 후보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하고 싸운다는 상징성을 띠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김의겸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조국이 내년 총선에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 조국은 바로 어떤 상징성을 갖게 되느냐. 조국 대 윤석열 이렇게 될 것이다.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도 조국이다. 조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 내에서 고속 승진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준 사람도 조국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탄압하고 밟아가지고 오늘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정치적인 그런 거목으로 키워낸 것도 조국이다. 그리고 본인의 이른바 조국 사태 그것으로 전 국민을 실망시켜서 새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도 조국이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조국은 문재인 정권을 상징하고 대리하는 그러한 정치적 총화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국이 툭 나오는 순간 이쪽은 윤석열 정부 또는 윤석열 정부를 대신하는 그 누구 그 사람과 맞붙는 그런 상징성을 띌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민주당이 총선 룰을 개정해서 1심, 2심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을 내지 않으면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없는 길을 만들어준 것이다. 길 없는 길을 가겠다. 조국이 그랬는데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다. 민주당이 없는 길을 만들어줬잖니.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고 2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와도 다 출마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출마할 거예요. 민주당이 재판 중에 공천받을 수 있게 당원을 바꿨잖아요. 나오라는 신호죠. 걔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글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진중권 교수는 아마 조국
교수하고 이제 너나들이 하는 사이 같아요. 그 녀석이 구원받으려면은 출마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저도 이런 분석에 공감을 합니다. 조국은 두 가지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하나는 사법부에서 징역 2년, 자녀 입시 비리, 유에서 감찰 무마, 이렇게 사법부에서도 유죄, 사회적으로도 유죄, 윤리적으로도 무죄, 유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유죄를 받은 것을 정치적으로 사면을 받고 또 자기가 이렇게 신분 세탁을 해서 깨끗한 사람으로 그런 신분으로 부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것은 출마해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에 와서 이제는 떳떳하게 얘기하겠죠. 나는 국민의 심판으로 다시 부활했다. 이게 진중권이 말하는 조국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이다. 그겁니다. 민주당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 당규를 보면은 그게 이제 공천 룰이라는 건데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할 경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전까지는 부적격 처리한다. 공천 자격 부적격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삭제해버렸어요. 길 터준 거죠. 이제 이 공천 룰이 적용이 되면 조국은 뭐 유죄 판결 받아도 다 출마할 수 있습니다. 지금 1심은 유죄인데 항소심 진행 중에 있거든요. 내년 4월 전에 항소심 결과 나오기 힘들 겁니다. 뭐 이래저래 출마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형이 확정이 되면 대법 판결까지 확정이 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거든요. 확정이 되려면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대법원까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묘한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이른바 친명계, 친이재명계의 핵심 인사들은 조국이 출마하는 게 하나도 달갑지 않습니다. 못마땅합니다. 정성호, 친명계 좌정, 선거가 본인 개인의 명예회복을 하는 과정은 아니다. 조국은 재판 중이다. 그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딴 생각하지 마라. 출마하지 마라. 그렇죠? 대단히 분위기가 확 바뀌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렇게 말했네요. 조국은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출마하더라도 본인의 법적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나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물론 이재명 대표는 속으로는 못마땅해 할 수 있겠습니다. 조국이 나오면 이재명이 못마땅해 할 것이다. 왜냐? 자신의 강력한 대권 경쟁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방송 저하고 같이 지금 이 시간 공유하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들께서 여기에 찬성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조국이 출마를 확정 짓는 순간 모든 신문방송은 매일같이 조국의 동태를 생중계하듯이 보도할 것입니다. 방송 시간의 상당 부분이, 종편 시사 토론 시간의 상당 부분이, 신문 지면의 상당 부분이, 인터넷 공간의 상당 부분이 조국에게 할애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국의 정치적 몸값은 점점 올라가면서 이재명이 무슨 일 하고 있는지는 두 번째 관심이고 첫 번째 관심이 조국에게 쏠릴 겁니다. 그것은 곧 조국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점점
부상할 수가 있다. 더더군다나 조국 뒤에는 전전임 대통령이 되는 문재인이 딱 버티고 있다. 내 마지막으로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의 빚을 이렇게 갚아주겠다. 나는 전적으로 조국을 후원한다. 문재인 입장에서는요. 가령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재명과 조국이 나중에 이렇게 두 사람이 쌍벽을 이루고 서로 경쟁을 한다면 문재인은 100% 조국 지원하죠. 문재인은 이재명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예전에 대선 후보로서 그 경쟁을 할 때 있었던 그 캐캐묵은 감정들이 다 지금까지 앙금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표를 위협할 수 있는 대권주자가 될 수도 있다. 누가? 조국이. 그런가 하면은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인물이다. 당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본다면 조국 공천은 박수 받을 일이겠지요. 그러나 선거는 강성 지지층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의 몰락은 조국 사태에서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민주당이 조국을 불러들일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이 말도 100%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조국은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무소속. 근데 형식적으로는 무소속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조국은 사실상 민주당의 망토를 입고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이 모자를 쓰고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의 점퍼를, 짬바떼기를 입고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국이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해서 자기 혼자 뭐 신당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나온다고 해서 그게 민주당과 관련 없는 전혀 새로운 길이다. 이렇게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습니다. 조국은 뼛속까지 자기는 민주당의 적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소속이다, 공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건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이 다 정치적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본인의 프레임 속으로 수렴하고 있을 뿐 조국은 나는 무소속이든 아니든 배지를 달았든 안 달았든 그냥 나간다. 공천 그런 뭐 공천 같은 소리 내 앞에서 하지 마라. 나는 그냥 나간다. 공천 주면 공천 받겠거니와 안 줘도 상관없다. 이러한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김의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정치하려면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려면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 공천 신청은 물론이고 입당조차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역풍이 꽤 거세져서 선거 전체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 점을 민주당에서 계산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조국이 출마하는 순간 사실상 블랙홀 역할을 할 것이다. 조국이라는 후보 말고는 다른 후보들이 다 보이지 않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조국이 출마하면은 민주당 후보들 중에는 조국밖에 안 보일 것이다. 다른 후보들은 아예 관심도 안 둘 것이다. 당선되거나 말거나.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지요. 조국이 출마하면은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은 조국이 출마할 경우 조국은 당연히 당선이 되겠으나 나머지 경합지역에서의 민주당 후보들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관심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낙선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심판하려고 들 것이다. 조국은 당선될지 몰라도 민주당은 참패할 것이다.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국이 어디로 출마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여러 가지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국의 현재 주소지는 서울 관악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초강세 지역이라는 서울 관악, 서울대가 있는 서울 관악, 조국이 거의 출마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문재인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얼마나 상징성이 좋습니까? 평산 책방도 있고, 글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야. 조국은 부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갔어.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게 부산이야. 부산에서 나오겠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신평 변호사. 국민의힘에서 적절한 방파제 역할을 할 사람이 보이지 않고 조국은 급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제1정적으로 부상해서 차기 대권의 야권 선두주자로 부상할 것이다. 매우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의 참 약점 중에 약점, 걱정시키는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을 전적으로 이렇게 마크하고 쉴드할 수 있는 방패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안이 터지든 온몸으로 전면에 나서야 된다는 그러한 말하고 흡사한데요. 총선 과정에서도 그러한 구도가 더 강화될 수가 있고 그때 반대쪽에 조국이 짠 하고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치 조국이 윤석열의 정적이라도 되듯이 이재명은 빠져 이제. 이재명이 그 프레임을 만들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간힘을 써왔잖아요. 자신의 상대는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자신의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재명 대 김기현이 아니라 이재명 대 윤석열 이걸 했는데 이제 총선이 시작되고 조국이 출마하면은 이재명은 빠져 윤석열 대 조국 이 구도를 만들어 가려고 할 것이다. 라고 신평 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조국이 출마를 하면은 아마도 조국을 민주당이 공천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에서는 100%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이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조국을 흘러간 물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두고 봐야죠. 아무튼 조국 출마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100% 장담을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생물이 정치인데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지금 현재 시기 2023년 6월 지금 바라보는 정치 기상도로 보건대 조국은 출마할 것이다.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이 높다. 친명계는 조국 출마가 달갑지 않다. 심지어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설 수도 있다. 이유는 이재명 선두주자의 그 구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